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램 입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1장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예, C 프로그램을 처음 배울 때 늘 어느 교수님이든 어느 책이든 강조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C 프로그램 언어는 가장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포인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포인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는 거고요. 포인터라는 거는 프로그램 언어에서 어떤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포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어드레스, 주소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그걸 포인터라고 하고요. 또 엄밀하게는 그 주소가 저장되는 변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포인터 변수 이거는 특정 메모리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강의하면서 포인터라면 주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주소값이 저장된 변수는 포인터 변수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포인터를 표현한 방법, 이해를 돕는 그림들이 있는데 요건 단계별로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C 프로그램 언어가 가장 강력한 언어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C에서 포인터를 지원을 하는데 이 포인터라는 이 기능은 연결 리스트나 이진 트리 등 향상된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내용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해하기는 좀 힘들고요. 설명해봤자 무슨지 감 잡긴 힘들 겁니다. 여기 나오는 용어 자료 구조라는 거, 자료 구조라는 게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때 보면 정수는 인트, 실수는 플롯, 그리고 글자 같은 경우는 문자, 캐릭터라는 명령을 썼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경우 그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어레이라는 배열을 사용을 했었었죠. 예, 그렇게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즉 어레이 같은 게 바로 자료 구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만드는데 기반이 된다, 기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양 수준을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매핑 하드웨어, 외부 장치를 메모리처럼 접근할 수 있다 이건데 이것도 물론 교양 수준 벗어나고 전공에서도 아마 학습을 안 하겠죠. 그 정도로 좀 범위가 좀 확장돼 나간 거고요. 순수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외부 장치를 제어한다. 즉 외부의 키보드, 마우스, 카메라, 뭐 스피커, 거기다가 뭐 네트워크 카드, 그래픽 카드, 또 무선 통신은 블루투스 이런 장치들이 PC에 연결돼 있을 경우 그거를 제어하는 기술들이거든요.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설치하거나 카메라나 또는 스피커를 설치하게 되면 물론 O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장치에 대한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죠. 드라이버가 있어야지 그 장치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때 컴퓨터 내부에 즉 윈도우에서는 외부 장치가 연결이 되면 메모리의 특정한 영역을 이건 무슨 장치용이야 라고 선언을 해 놓게 됩니다. 즉 키보드를 쓰게 되면 키보드는 1번 주소, 마우스는 2번 주소 이런 곳에 그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저장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프로그래머가 일반 사용자가 그 메모리를 읽어서 무슨 값이 들어갔는지 무슨 값이 출력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이 포인터를 사용하면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보안이나 해커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C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포인터 기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친구 다른 컴퓨터에 작업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싶어. 또는 저 친구가 무슨 로그인할 때 또는 게임을 할 때 패스워드를 집어넣고 패스워드를 알고 싶어. 이럴 때 어떡하죠?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는데. 네, 이럴 때는 그 친구 컴퓨터에다가 살짝 프로그램을 깔아 놓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 저 친구가 작업할 때 키보드에서 입력된 내용이 임시로 저장되는, 즉 키보드 드라이버가 설치되는 그 메모리를 해킹하는 거죠. 뒤에서 백그라운드 프롬 돌려놓고서 거기에 값이 변하면 바로 잡아갖고 나한테 메신저로 날려보내게 해라. 또는 값이 변하면 특정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을 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옆에 있는 사람이 작업하는 것, 다른 컴퓨터가 작업하는 내용에 로그 파일, 히스토리가 쭉 남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나는 해킹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패스워드, 비밀번호 또는 아이디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죠. 말이 길어지네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참조에 의한 호출 이 기능을 우리도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동적 메모리 할당 이 기능도 우리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에 의한 호출이라는 거는
뭐 간단히 생각하면 함수 내부에서 다른 함수 밖에 있는 변수의 내용을 수정을 한다는, 원칙적으로 함수는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를 수정할 수 없거든요. 물론 전역 변수가 아니라면. 그런 기능을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함수는 기본적으로 작업이 처리된 이후에 나를 함수를 부른 곳에 값을 하나만 반환할 수 있잖아요. 리턴이란 명령으로요. 물론 반환을 안 할 수도 있죠. 이럴 때 내가 반환하는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야. 그럼 어떻게 하죠? 리턴이라는 명령 값을 하나밖에 전달할 수 없는데, 그럴 때는 데이터 형태를, 자료 구조를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포인터를 써가지고 주소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포인터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지금 말이 많이 길어져서 미안해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동적 메모리 할당인데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냥 실행 도중에 메모리를 할당받는 경우입니다. 내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입력된 데이터의 개수가 몇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입력 받아가면서 그거에 따라서 배열이나 기타 메모리를 확장해 쓰고 싶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러면 메모리를, 즉 어레이나 변수를 무한히 크게 만들면 되잖아. 그렇지만 어차피 사람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컴퓨터 자원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을 경우 쓰지도 않는 메모리를 이 프로그램이 다 잡고 있는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시스템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메모리라는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필요할 때마다 메모리를 추가로 할당을 받아서 거기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이런 게 포인터 사용의 장점인 겁니다. 포인터 굉장히 파워풀한 거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뭐 초급 프로그래머보다는 중급 이상에 올라갔을 때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포인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인터를 안 쓰는 거냐? 그건 아니죠. 포인터에서 수행되는 내용을 다른 함수로서, 다른 명령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C에서 제공되는 이 포인터 기술은 아주 파워풀하고 제일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또 하드웨어의 동작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물론 장점 얘기했고요. 그런 이유로 이 포인터를 배우는 거니까 꼭 이번 기회에 대충이다 감 잡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항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썰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이것도 도움이 되라고 영상이 아니고 그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블루스크린. 블루스크린 알죠? 경험해 본 적이 있을 텐데, 가끔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윈도우에 오류가 발생된 경우, 즉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운영체제에서 시스템 오류를 복구하지 못할 경우 나타나는 화면을 보통 우리는 블루스크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풀네임은 블루스크린 오브 데스 해가지고 뭐 BSOD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블루스크린 하니까, 블루스크린이 발생되면 윈도우에 문제가 생겨서 오류가 발생돼서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조치하죠? 껐다 켜야죠. 딴 방법 없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참고로 이런 거 알고서 뭐 테스팅해 보는 건 괜찮고요. 이런 블루스크린을 보게 되면 여기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숫자가 바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주소. 메모리상의 이 주소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런 소리거든요. 뭐 주소를 좀 공부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값을 표현하는 방법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앞에 0x라고 표현이 돼 있죠. 0x 이렇게 표시돼 있죠. 이렇게 0x로 표시되면 뭐죠? 숫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는 10진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내부에는 어떻게 저장이 되죠? 문자의 경우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변환돼서 저장이 되고요. 숫자의 경우는 이진수로 바꿔서 저장이 되죠. 그런데 이진수로 표현이 됐을 경우 화면상에, 즉 글자 수가 너무 길어진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화면에 표시할 땐 이진수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즉 저장된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16진수 또는 8진수로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 그러면 이진수 4자리를, 이진수로 표현된 숫자 4자리를 16진수로 바꾸게 되면 한 글자로 표현이 됩니다. 즉 화면상에 글씨 여기 4글자 치려면 4칸을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진수일 때 이런데 16진수로 바꾸면 한 칸만 잡아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화면에 보다 많은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16진수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내가 설명하려는 거는 화면에 이런 값이 표현될 때 앞에 0x가 들어가면 16진수다,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시를 하느냐, 저장된 게 이거냐? 그건 아니고요. 저장은 이진수로 됐지만 화면 사이즈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제한된 화면에 보다 많은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런 겁니다.
또는 요 앞에 우물정이 표시되기도 합니다. 여기 설명에 있는 거 그 값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HTML 같은 거 할 때 색상표 만들 때 이렇게 앞에 우물정자 써서 표시하거든요. 이것도 16진수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0x란 말이 안 들어가면 이건 10진수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알면 되고요. 그래서 숫자 중에 보면 알파벳이 들어가죠. A부터 F까지를 써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 16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사용을 합니다. 16진수는 0부터 15까지 16개의 숫자, 문자를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10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 이외에 A, B, C, D, E, F 6개를 차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쨌든 화면에 0x 나오면 16진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우리가 포인터, 즉 메모리상의 주소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 쓸 거거든요. 이건 내가 지정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진수, 16진수, 2진수의 차이점을 알고 있으라는 의미로 설명을 한 겁니다. 쏘리 너무 길네 오늘은. 블루 스크린 알고요. 거기 나온 주소는 16진수 값이다.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예, 이제 오늘 학습할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크게 이렇게 나누었는데 포인터가 무엇인지, 또 그 포인터에 저장된 주소, 즉 변수의 주소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포인터는 어떻게 선언하는지, 간접 참조 연산자, 또 포인터 연산하는 거,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 포인터와 함수, 즉 함수에서 포인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전에 배운 것보다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거만 좀 조심해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예, 앞에도 계속 포인터 이야기했는데 요점만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포인터는 C 언어가 다른 언어와 차별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설명했고요. 포인터를 이용하게 되면 기계어나 어셈블리 언어처럼 메모리 주소를 직접 접근해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를 직접 조작해서 접근해서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 내부에 표현되는 모든 데이터 값을 다 열어볼 수도 있고요, 바꿀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일부 제한은 됩니다. 거의 느끼질 못할 거고요. 그게 개괄적인 내용이고요. 포인터는 메모리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주소, 즉 그 값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메모리 변수는, 포인터 변수는 메모리 주소 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나는 포인터라고 얘기하면 주소를 의미하는 거고, 포인터 변수라고 얘기하면 그 주소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할 수 있는 변수. 그러면 일반 변수에는 저 주소값을 저장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값의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고요. 형식이 좀 틀리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 값을 저장할 때는 포인터 변수를 꼭 선언해 주어야 됩니다. 즉 포인터 변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저장된 곳, 즉 주소가 저장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포인터는 주소가 저장되는 걸 포인터 변수라 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오케이? 선언할 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변수와 메모리. 일단 변수 어떻게 선언했었죠? 우리 int a, int b 이런 식으로 했죠. 플롯, 캐릭터 다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이게 a라는 값이 어딘가 저장이 되겠죠?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하면 a라는 이름도 저장이 될 거고요. a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값도 저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 이름을 찾아내고 이 찾은 이름으로 이 저장된 값도 또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거. 즉 변수 이름이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모르죠, 어디에 들어있는지는. 시스템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변수 이름이 저장된다는 말이고요. 또 변수 이름으로 저장된 값도 또 있게 되는 거죠. 이 값, 이게 포인터입니다. 이 값이 저장된 실제 메모리 주소를 포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보고 싶을 때는 a를 그냥 쓰는데, 그 값이 어디 저장됐는지 보고자 할 때, 메모리상의 어느 위치인지 할 때는 앞에다 and 표시, %라고 하는데, 이 표시를 앞에다 적어주게 되면 a라는 변수의 값이 저장된 주소 값을 불러옵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힌지 모르겠네. 일단 int a, int b란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요, 컴퓨터 내부에는 요게 만들어집니다. 심벌 테이블이라는 곳에 변수 a는 데이터 타입은 int고, 그리고 메모리상에 123번지를 사용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b라는 게 선언이 되면 보니까 int로 지정이 됐네. 인티저가 저장될 공간인데 메모리상에 456번지를 활당해 주니까 거기를 이용해 라는 심벌 테이블이 먼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a라는 변수에다 값을 딱 저장해 가게 되면 그때 a라는 변수를 찾고 그 다음에 메모리 주소를 보니까 123번지네 일리 옵니다. 그리고 여기다 저장을 시킵니다. 저장되는데 이때 메모리를 123번지, 저장되는 그 사이즈는 기본이 저기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저장이 되는데 그때 한 바이트를 쓰는 게 아니라 int라는 데이터 타입은 일반적으로 4바이트의 메모리를 요구합니다. 4바이트. 4바이트에다 값이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4바이트를 확보 딱 해서 이 전체가 다 A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거기다 82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바꾸어서 저장을 합니다. 지금 내가 강조하는 바는 뭐냐고 그러면요, 이 심벌 테이블 강조하는 겁니다. 변수 이름이 저장되는 곳이 따로 있고 이 이름으로 어떤 값을 저장하게 되죠. 그 값이 저장되는 곳이 따로 있다는 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때 %a라고 쓰게 되면 %a라고 쓰게 되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 주소, 이게 바로 %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주소를 우리는 포인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헷갈린다고요? 주소, 심벌 테이블과 메모리 이 두 개만 구분하면 됩니다.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일단 변수 목록이 만들어진다. 심벌 테이블. 그리고 그 변수에 저장되는 값은 또 다른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 요까지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럼 한번 포인터 선언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와 포인터. 지금 보면 int a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변수를 선언한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int 별 표시 있죠. 이게 바로 포인터 변수 지정할 때 쓰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pa라는 변수를 포인터 변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포인터 변수입니다. 즉 포인터 값을 저장하는 변수란 소리죠. 포인터 변수. 글씨가 왜 이 모양이야.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변수에다가 그 주소값, 즉 a라는 변수의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를 저장할 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포인터 변수는 사용할 때는 별표 안 붙입니다. 요거는 포인터 변수라는 의미로 붙인 거죠. 그럼 여기에 주소값이 저장이 됩니다. 한번 출력을 시켜봤어요. A에 여기 와있지. A에 원래 들어있는 거 찍으라고 했고요. 또 A의 주소값도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데이터 제어 문자로 P를 줍니다. 보통 10진수일 때 D, 정수일 때 D, 10진수로. 그 실수일 때 소수점일 때 F 썼었죠. 그리고 글자일 때 C 썼죠. 그 자리에 P를 쓰게 되면 D 써도 상관없지만 P를 쓰게 되면 앞에서 설명할 때 16진수 이야기했죠. 메모리 주소를 16진수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 사이즈 지장 없이 다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PA의 값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PA라는 데는 무엇이 저장되는지. 아까 여기서 A의 주소값을 PA에 저장했죠. 진짜 똑같은 값이 저장됐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선언할 때 별표 PA라고 했었죠. 별표가 붙었을 때는 이럴 때는 무슨 값이 출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변수를 그냥 출력했을 경우, A라는 변수를 그냥 출력하게 되면 이때는 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러죠? 이겁니다. 왜 이러죠? 이게 뭐야? 어드레스인가? 아니죠. 어드레스는 마이너스 안 나오겠죠.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뭐죠? 여기 저장된 값이에요. 왜 이렇게 들어있지? 왜긴요. A라는 변수를 선언한 이후에 아무것도 저장한 적이 없죠. 즉 초기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보통 쓰레기라고 하죠. 의미 없는 게 들어있다는 거죠. 맞아. 그럼 말 되네. 그리고 나서 A의 주소, 이 값이 어디 저장돼 있는지를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이게 여기에 저장된, 이건 메모리의 주소입니다. 메모리 값의 주소, 메모리의 이 주소, 이거 16진수입니다. 이걸 뭐라고 읽죠? 그냥 주소면 됩니다. 이걸 뭘 읽어요. 그래서 %a의 값은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값을 PA에다 저장시켰죠. 그래서 PA를 찍어 봤더니 요 값이 나왔습니다. 요 값이 얘죠.
그리고 이 값이 얘고요. 예. 같은 값 맞네. 값이 저장된 거 맞네요. 그리고 나서 별 표시하고 PA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나왔어. 이건 또 뭐야? 쓰레기가 또 나왔네. 예. 그러면은 내가 A라는 변수의 주소를 PA에 저장을 시켰고요. 그다음 PA 앞에 별표를 붙이게 됐더니 저장된 주소로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값을 불러왔네. 즉 별표 PA는 A랑 같은 거네. 네, 맞아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수에 저장된 그 값이 저장된 그 메모리 주소 값을 PA라는 곳에 불러 집어넣을 수 있네. 예, %A 하면 그 주소 값을 알 수 있고 그 주소 값에다가 별표를 붙이게 되면 그 값을 불러 갖고 나온다 이거죠.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라는 변수에 82라는 값을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은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A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82. 그러면 A라는 곳의 주소는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이거예요. 0113F2F0. 아까랑 똑같네. 그렇죠. 변수를 한번 선언하면 그 변수가 지정된 메모리 주소, 변수의 값이 저장되는 곳이 변경되는 건 아니거든요. 변수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저장된 값은 내용은 바뀔 수 있지만 메모리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포인터 값도 봤더니 포인터 즉 메모리의 주소 값도 동일하게 들어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포인터 주소를 이용해서 이 주소에 들어있는 값을 골라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82.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수 선언하는 방법, 포인터 변수 선언하는 방법, 또 포인터 변수의 주소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특정 메모리에 들어있는 값 불러내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별거인데 말이 많다고요? 예, 이거는 변수에 저장된 거 확인한 거고요. 이거는 그 값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주소 값이 다른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요. 또 저장된 그 주소 값으로 그 메모리에 들어있는 값을 불러올 때 이렇게 별표를 붙여하게 되면 그 값도 불러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터에 관련된 연산자들 앰퍼센트 그리고 별 표시 사용하는 거 가볍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포인터의 90%가 끝난 겁니다. 이게 활용 법칙이 다예요. 이걸 갖다가 배열에 쓰느냐 함수에 쓰느냐 별표를 하나 붙이냐 두 개 붙이냐 이런 말하기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런 기법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할 겁니다. 네. 쓰레기 같아서 왁 쭈그려서 버렸습니다. 이건 배열과 포인터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요약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요 뒤에 바로 이어진 시간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시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 없이 보기 바랍니다. 밑에 서머리한 거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대충 윤곽을 확인해야지 들어가서도 쉽게 찾아올 것 같아가지고요. 요번은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포인터입니다. 표현하는 방법만 조금 틀릴 뿐이고요. 내부적인 처리는 똑같습니다. 표현만 틀리고 내부는 똑같다. 예. 보겠습니다. 이거는 변수를 지정을 했는데 이게 변수가 아니라 변수는 변수 맞죠? 배열로 지정된 변수입니다. 그리고 포인터 주소, 포인터를 저장하려고 포인터 변수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 이거에 대한 주소값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앞에 앰퍼센트가 안 붙습니다. 배열로 선언된 메모리의 주소값은 앰퍼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바꿔 이야기하면 배열 이름이 바로 포인터라는 소리죠. 그렇죠. 거꾸로 보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배열 이름이 포인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인지 프린트문으로 그 값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에 들어있는 값 먼저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A에 들어있는 값을 그냥 찍을 거예요. 배열인데 배열을 그냥 찍으면 어떻게 되지? 아까 우리 전주 강의에 그 문자열 할 때 언뜻 이거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길 바라요. 이러면 배열 전체 배열에 시작되는 주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배열의 주소를 한번 찍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P로 해서 찍어요. 큰 차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주소값 찍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PA에다가 주소값을 저장을 시켰죠. 저장대가 똑같은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저장된 주소값으로 실제 메모리를 찾아가서 거기 전에 값을 불러내는 것도 한번 해볼 겁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좀 헷갈리는 요소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예, 가보죠. 예, 일단은 처음에 A라는 배열 변수 지정한 곳의 값은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주소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주소입니다. 맞아요. 이걸 16진수로 바꾸게 되면 요 값이 나와요. 어떻게 알죠? 바꿔서 찍어봤잖아요. 찾은 게 아니라 찍어본 겁니다. A가 전에 주소값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인가? 좀 이따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그 주소값을 PA에 집어넣었죠. PA에 들어있는 값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랑 동일하죠. 얘랑 얘는 같은 거구나. same. 그리고 P에 저장된 값 불러냈죠. 이 주소에 저장된 값 그 소리죠. 그랬더니 이게 나왔어. 이거 뭐지? 이상한 값인데 쓰레기가 나온 거죠. PA라는 배열을 지정하고 초기값을 준 적이 없잖아요. 쓰레기 나온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배열이 지정됐을 때 뭔가 나와.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게 바로 포인터 값입니다. 16진수로 바꾸면 이런 값이 나오고요. 거기에 찾아갔더니 초기값을 주지 않았을 때 쓰레기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요번에는 각 배열에다 이렇게 값을 설정한 다음에 그 값들을 한번 위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배열의 인덱스 첨자를 사용하는 방법과 포인터의 값을 변형하는 방법 두 가지를 비교 설명하겠습니다. 예, 값이 이렇게 설정됐으니까 여기에는 무슨 값이 저장되죠? 12라고 저장이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주소인데 그 값이 12라는 값이 저장된 곳 주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주소값 더하기 0 같은 소리인데 그럼 이건 주소값이 여기 또 나오겠네. 이거는 얘랑 같겠죠.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지. 그리고 그 주소값을 놓고 앞에다 별 표시를 하게 되면 이 주소에 저장돼 있는 값이 나오겠죠. 즉 12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봅시다. 요겁니다. 예, 봤더니 처음에 배열에 12 둬서 10이 나왔습니다. 이 10이라는 값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값도 맞습니다. 그리고 포인터 주소값을 가지고 불러냈더니 10이란 값이 나왔습니다. 일치하죠? 오케이. 요까지는 뭐 앞에 거랑 똑같은데 배열로 표시된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배열을 첫 번째로 바꿨고요. 포인터 주소에다 더하기 1을 했습니다. 그럼 더하기 1이면 여기 00C FF2 142다 더하기 2라면 여기구나. 더하기 1하면 15가 되겠네. 끝자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일반인들은. 여러분도 그렇고요. 포인터를 아직 안 써봤으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그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값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번째 방 했더니 23, 여기서 23 넣었죠. 여기서 23 나왔습니다. 그 주소값은 아니 0번째 방이 14번째면 1번째 방은 15번째가 안 되고 18번째가 되네. 그럼 메모리 값이 저장된 것도 즉 PA에다 0 더한 거 1 더한 게 더하기 1 차이가 아니라 4 차이가 나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포인터는 선언할 때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여기에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합니다. 이 데이터 타입을 지정함으로써 주소값이 저장될 곳이라고 그랬죠. 근데 주소값이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포장? 인티저라고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 한 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칸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인티저는 네 칸에 앞에 그림에서도 한번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소는 4씩 증가가 돼버립니다. 즉 인티저가 저장될 때 요구하는 공간만큼 사이즈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값이 우리가 알듯이 더하기 1하면 1씩 증가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티저면 4가 되고 캐릭터면 1이 되네. 플로팅도 4바이트를 그 사이즈 오브 함수 써야 된다는 소리네. 그 함수를 확인했을 때 메모리 그 사이즈가 4가 나오면 그 플로팅에 대한 포인터도 플러스 1 시키면 실제 주소값은 4씩 증가가 된다. 그거네.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씩 해가지고 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인티저기 때문에 4 증가되고 아니요 18에다 4도 했는데 왜 1C가 되죠? 이거 16진수라고 그랬습니다. 16진수 8에다 4 더하면 얼마죠? 여기다 4 더하면 그러면 12가 되죠. 12를 16진수로 표현하면 16진수? 16진수는 A, 10이면 A, 11이면 B, 12면 C라고 표현합니다. A는 10, 11, 12,
13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8에다가 4를 더하니까 12가 돼서 C라고 적은 거죠. 요 주소값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16진수로 나오죠? 여기 P라고 해서 포인터 값을 쓰는 표현하는 그런 제어 문자를 썼습니다. 이걸 여러분 D로 해놓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나옵니다. 진짜 4씩 증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과 포인터가 동일한 개념으로 제어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주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까는 인티저만 가지고 했죠. 인티저만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인티저 캐릭터 두 개를 갖고서 각각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1씩 2씩 증가하면 그 값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요번에는 포인터 주소를 다 D로 처리했습니다. 10진수죠. 16진수 아까 맛보기로 넣었더니 헷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10진수로 했습니다. 캐릭터는 1 증가한 경우, 인티저 1 증가한 경우를 비교해 보는 거죠. 여러분이 돌려보길 바라고요. 나는 그냥 기본적인 차이점만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글씨는 파란색 박스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빨간색 글씨는 빨간색 박스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린트면 두 번째 프린트 나누어져 있는데 4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인티저 주소값 변화만 먼저 알려줄게요. 여기 보면 뭐뭐뭐 96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티저를 1 증가시키게 되면 인티저는 4바이트를 잡아먹게 되니까 196에다가 4 더하면 200이 돼버리죠. 200이라고 나온 겁니다. 캐릭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메모리상에 1바이트를 잡아먹거든요. 한 글자만 저장이 되잖아요. 왜 1바이트지? 아스키 코드 값이 8바이트로 1바이트로 돼 있으니까 한글이 저장될 때 어떻게 되죠? C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한글 처리가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은 보통 유니코드 체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때 유니코드 체계를 사용하면 한글 한 글자가 2개의 바이트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C에서는 캐릭터라는 단위를 써가지고 한 바이트씩 제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이 저장되어 있는 배열이나 메모리에서 한 바이트만 끌어내게 되면 무슨 글씨인지 알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깨져버립니다. 2바이트를 각각 불러서 2바이트를 합쳐 놓을 때만 화면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글씨로 표현이 됩니다. 참고로만 알고 있고요. 일단 우리는 숫자하고 문자 알파벳만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선언할 때는 주소값이 여기 보면 어디 갔냐? 캐릭터이네. 175 1 증가시키니까 176이 나와버렸죠. 캐릭터는 1바이트를 잡아보니까 1씩 증가가 되고 인티저는 4바이트를 잡아먹으니까 4씩 증가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여러분이 직접 돌리면서 확인해 보라고 제시한 예제입니다. 꼭 돌려보고 왜 그런지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 개념이 머리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나중에 포인터 주소로 어드레스 가지고 주소 값으로 연산을 할 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겁니다. 꼭 차이점만 이렇구나 요까지만 들어오면 됩니다. 이걸 어디에 써먹을지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너무 힘을 줘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포인터가 무엇인지 가볍게 설명을 했거든요. 포인터가 무엇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샘플 예제를 몇 개 들었죠. 그래서 변수를 대신해서 또 변수에 있는 주소값을 저장하는 방법, 그 주소값을 활용해서 값을 불러내는 방법, 이걸 배열로 하는 경우도 했고요. 또 데이터 타입별로 실제 메모리 값을 얼마큼 차지하고 그로 인해서 포인터 주소값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도 가볍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좀 주의해서 다음 시간 강의 들어주길 바랍니다. 지금 맛보기 보이고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포인트에 대한 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활용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쓰지 못한다면 배우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개념을 잘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다시 설명하고 활용하는 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끝.